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24일 금요일 아침 8시 42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FOMC 회의의 영향과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승 마감을 했죠. 이 옐런의 발언은 별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 대부분의 어젯밤 미국 증시 움직임은 이제 FOMC 회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참고로 옐런은 어제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은 필요하다면 추가 조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날에 모든 예금을 보호하는 포괄적 보험을 고려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그 시장에 충격적인 발언을 한번 던져서 시장이 좀 급락을 했는데요. 미안해서 그랬는지 어젯밤에 뭐든지 그래도 좀 그 도와줘 볼게, 뭐 이런 식으로 좀 좋은 이야기를 해서 시장 분위기를 그나마 좀 안도시키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저 정도 말로 시장이 안도하지는 않았죠. 오히려 저런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주들은 전반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어젯밤 전반적인 내용은, 그러니까 FOMC 회의 내용을 해석한 거다,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일단 증시가 상승한 걸 보면은 분명히 지금 또 시장은 FOMC 회의 내용을 지금 좋게 해석하고 있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상승했으니까. FOMC 회의 내용을 좋게 봤으니까 상승했을 거 아니에요. 안 좋게 봤으면 하락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회의 내용을 지금 좋게 봤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저의 의견인데, 솔직히 좀 주식시장에 좀 지나친 낙관론이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계속해서 듭니다. 지난번부터 계속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이 온도차가 너무 심하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시장 참가자들과, 금융시장 참가자들과 이 파월의 생각도 또 많은 또 괴리가 있다. 지금 이 모든 것이 지금 가랭이가 전부 다 쫙쫙 찢어져 있다. 잘못하면 이거 가랭이 찢어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지금 타이밍은 이제 가랭이가 찢어질 만큼 찢어져 갖고 이제 한계까지 다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몇 달째 지금 주식시장이고 금융시장이 어떤 큰 방향성 탐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오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시면 이 어젯밤에도 볼 수 있었던 게 주식시장과 채권시장과 파월, 이 사람들의 기대감의 괴리가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난다. 이런 점들이 분명히 시장에 큰 위기를 만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죠.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기대감 괴리가 뭐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조만간 이 가랭이가 찢어지다가 이제 다시 모아지는 그런 때가 오겠죠. 그죠? 근데 아무튼 약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제 지금 뭐 나스닥이고 S&P고 전반적으로 올라서 위에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만약에 시장의 방향이 꺾인다면 금융위기다, 아직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긴 하죠. 왜냐면 어떤 여기서 아예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하락 전환을 한다고 해도 이제 금융위기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전저점을 붕괴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전저점까지는 보시다시피 아직 한참 남았지 않습니까? 아직 그 나스닥 기준으로는 해선 거의 뭐 15% 가까이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도 지금 당장 뭐 방향이 어떻게 된다라고 해서 저거는 금융위기로 가는 신호다, 이번에 방향이 꺾인 건 꼭 금융위기로 간다라는 의미다 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중요한 때니까 뭐 이번에 꺾이면 그래도 금융위기 가능성 이런 거 이야기할 수 있긴 한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나친 기대감 가지면 안 된다고요. 지금까지 시장이 계속 보여줬잖아요. 지나치게 기대하니까 항상 뒤통수를 맞는 모습을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김칫국 먹으면 안 된다. 남들은 김칫국 먹어도 우린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뭐 계속해서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젯밤에도 이 주식시장은 보시면 파월은 분명히 연내 금리는 없다고 했죠. 제가 그 부분 어제 인터뷰에서 읽어드렸습니다. 분명히 연내 금리나 없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의 기대감을 깨기 위해서 지금 내가 유동성을 좀 공급하긴 했는데, 그건 은행을 살리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이고 정책적인 완화인 이 QE와는 분명히 다른 거다 라고 강조를 했던 거 기억나시죠? 제가 어제 읽어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제 파월이 이야기를 했는데,
주식시장은 지금 이거 개무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야, 지금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네. 너무나 좋다. 연내 금리 인하되면은 일단 또 어쨌든 유동성은 살아나겠네. 그럼 나스닥이지. 이러면서 그냥 막 올라가고 있는데 파월의 생각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채권시장 참가자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파월은 연내 금리 인하 없다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또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또 급격하게 또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얘네들이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반영하는 거는 왜 그렇겠어요? 왜 연내 금리 인하 한다고 생각하겠어요? 채권 투자자들은 이번에 은행들 망하는 꼬라지 보고 이번에 AT1 채권 완전 깡통되는 걸 보니까 야, 이거 은행 위기 심상치 않네. 이거 채권 투자자인 내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은행들 위태위태 해가지고 조만간 이거 경기 침체 오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 이제 금리를 그래서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자꾸자꾸 반영을 하는 겁니다. 파월이 어젯밤에 파월이 FOMC 회의에서 연내 금리 인하 없다고 하니까 오히려 더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채권 시장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채권 시장 참가자들은 경기 침체 가능성 높게 보더라도 우리 주식 시장 참가자들은 이게 지금 그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오는 거고 유동성을 살짝 공급한 건데, 그거 보고 오직 이 현상만 보고 유동성이 늘어났다, 야 금리 인하 기대감이다, 이 겉에 있는 현상만 보고 지금 주식시장이 끌어올려져 가는 듯한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혼자 제 생각엔 김치국을 좀 너무 많이 먹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어요. 분명히 채권시장이 훨씬 시가총액이 더 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채권시장이 그러니까 주식시장보다 큰 형님이죠. 큰 형님이 그렇다는데 일단은 뭐 주식시장은 지금 큰형님 말씀을 안 듣고 있습니다. 물론 파월 말도 안 들어요. 하여튼 재미있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가랭이들이 찢어지고 있죠. 하여튼 주식시장은 현상만 보고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난 원인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일단 좋다라고 하고 오르고 있는 이런 듯한 모습입니다. 경기 침체 올까봐 무서워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어쩌고저쩌고 한 건데, 경기 침체 이런 거는 무시하고 겉으로 나오는 현상만 보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하여튼 뭐 물론 근데 알 수가 없습니다. 파월의 생각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요. 파월이 주장하는 이런 게 알고 보니 잘못됐을 수도 있고, 지금 채권 시장이 잘못됐을 수도 있죠. 그리고 주식 시장이 지금 오히려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사실 지금 이제 뭐 제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어떤 그 세 가지 주체를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봤는데, 사실 뭐 누가 옳은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옳은지는 알 수가 없는데 개인적으로는 채권 시장의 움직임이 가장 정답이지 않을까라는, 이건 추측입니다. 추측. 예. 왜냐면 얘네가 시가총액이 가장 크고 정보력이 가장 좋은 친구들이 큰돈 굴리는 데니까 아무래도 얘네의 생각이 결과적으로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긴 해요. 예. 그리고 채권 시장엔 개인 투자자들이 잘 참가를 안 하니까 그래도 좀 시장에서 좀 해먹은 업자들이, 전문가들이 좀 참여하는 게 많으니까 채권 시장이 옳겠지라는 생각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젯밤에 뭐 미국 증시가 이게 올랐는데, 야 이게 이렇게 오르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젯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을 하긴 했는데요. 여기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은 일단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양봉이 아니고 음봉으로 마감을 했죠. 여기가 시가잖아요. 예, 시가보다 종가가 낮으니까 일단 음봉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물론 상승 마감을 했더라도 이 음봉으로 마감을 하게 된다면은 그 전날 FOMC 회의에서 음봉을 맞았죠. 예, 그 음봉에 더해서 오늘 또 하나의 음봉이 등장했다라는 거. 그렇다면 음봉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건 일단은 상승을 아무리 상승 마감했더라도 여기 어딘가에 저항이 있다, 지금 저항이 누적되고 있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상승이지만 음봉이라면, 그리고 2연속 음봉이라면 어떤 이런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의미가 좀 달라져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어제 상승 마감을 했지만 은행주들의 불안은 여기 계속되고 있고, 상승 종목수도 좀 부진하고, 또 그리고 2연속 음봉인 점들을 생각을 하면 미국 증시 어젯밤 상승 마감했지만 상승의 의미는 다소 퇴색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S&P 지수 뭐 기술적인 내용들을 일단 보시면은 뭐 일단 S&P 지수 여기 선물에는 일단 양봉으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위에 달린 꼬리가 장난이 아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건 위쪽에서 일단 저항을 누적한 거다. 그리고 이 전일 FOMC 회의날 나왔던 장대 음봉을 극복한 그림이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베팅할 수 있고, 지금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반등시 매도 전략 뭐 이런 거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근거 있고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최근의 움직임이 지금 2거래일 연속으로 FOMC 회의 날에 장중에 올랐다가 다 빠지고,
어젯밤에도 올랐다가 다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약간 느낌이요. 약간 느낌이 그냥 뭐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저의 심리적인 느낌이 지금 상황이 마치 예전에 제가 이제 나스닥 하방을 베팅하던 뭐 이런 구간과 굉장히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16,400 언저리에서 이제 계속 베팅을 했는데 이때도 사실 굉장히 비슷했거든요. 저의 어떤 심리적인 그런 상황 이런 게 또 그리고 단기적인 기술적 상황 이런 것도 약간 비슷하긴 했고 이게 꼭 이제 제가 그 자려고 누우면은 장 초반에 항상 미국 증시가 올라요. 그래서 올라갔고 찜찜하네 하면서 자고 일어나면 음봉으로 하락 마감해 있고 그 다음날도 그래요. 계속해서 오르려 그래요. 장중에 오르려 그러다 못 올라가가지고 하락하고 그래서 잠들기 전에 기분 항상 찜찜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잘 마감이 돼 있고 항상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몇 번이고 가야 될 때 못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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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니 결과적으로 이렇게 추세가 크게 만들어졌다라는 거. 제가 지금 느낌이 약간 좀 그때와 좀 비슷합니다. 그때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었고 지금도 좀 이제 스트레스가 좀 쌓이긴 쌓이는데 밤에 잠 잘 못 자고요. 그런 상황인데 그때와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코스피도 그랬죠. 코스피 베팅할 때도 약간 지금과 좀 비슷한 느낌? 21년 6월쯤에 이제 코스피 선물 440에서 이제 아래쪽으로 베팅을 하는데 이때도 제가 계속 그런 생각들을 좀 하긴 했습니다. 선물이 440 부근에서 여기서 추가적인 폭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매일매일 폭등할 것처럼 해놓고 결과적으로 못 가더라는 거죠. 계속 폭등할 것 같다. 자꾸. 근데 이상한 폭등할 것 같은데 못 올라가고 윗꼬리가 달리고 음봉으로 마감하더니 결과적으로 이게 추세가 전환이 되더라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그때 제가 베팅했을 때와 지금 굉장히 좀 비슷한 그런 느낌입니다. 예. 느낌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지금도 어쨌든 그런 일들이 지금 이제 한 2거래일 혹은 3거래일 정도 연속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매우 중요한 자리에서요. 그래서 어젯밤에도 보시면 올랐다 다 빠졌어요. 물론 이게 여기 선물 차트 상으로는 양봉이지만 이게 사실 양봉이 아니죠. 현물 차트 상으로 보면요. 그래서 일단 계속해서 보시면 넘어가야 될 자리를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나스닥이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베팅할 수 있죠. 이쯤 됐으면 이제 오늘 밤부터는 약간 자신감을 가지고 여기 이쪽 꼬리 부분으로 올라가면 반등시 매도 전략을 조금 세게 해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좀 자신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들이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근데 아직까지 나스닥은 강한 편입니다. 어젯밤에도 결국 1% 올랐기 때문에 이 S&P는 비교적 좀 수월하게 아래쪽으로 베팅할 수 있는 그런 차트 모양이기도 하죠. 근데 지금 나스닥은 분명히 지금 이건 아직까지 눌림에 불과해요. 상승 중 눌림에 불과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눌림인데요. 계속 눌릴 수 없죠. 가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밤. 갈 거면 오늘 밤에 가야 돼요. 근데 오늘 밤에도 못 간다. 그렇다면 분명히 방향성이 아래쪽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거 눌림으로밖에 볼 수 없어서 아래쪽으로 베팅하는 건 좀 원칙적으로는 아닙니다만은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시장의 불안감은 이어지고 있고 가랭이 찢어지는 상황이다 뭐 이런저런 설명 드렸고 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 기술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이 2월 1일 만들어 놓은 전저점 자리를 완전히 돌파 안착한 게 아닙니다. 이 정도는 뭐 거의 턱걸이 돌파 안착? 아직까지 결과적으로 테스트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작은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충분히 베팅은 할 수 있습니다. 정석은 지금 눌림시 매수로 봐서 계속 주식을 매수하는 그러니까 물론 아직까지 완전히 2월 2일날 고점을 넘어간 게 아니라 사실 주식 매수할 때도 아니긴 합니다만은 원칙적으로는 지금 눌림시 매수의 관점이 맞는데 못 넘어가고 있고 가야 될 때 잘 못 가고 있으니까 일단 아래쪽으로 베팅은 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깝깝한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죠. 그래서 어젯밤에 저는 잠드는데 좀 힘이 들었다. 제가 어젯밤에 거의 뭐 새벽 1시쯤 잤을 것 같아요. 음봉 몇 개 떨어지고 나서 피곤해갖고 잤는데 하여튼 결국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렇게 되돌려져 있더라. 이 느낌은 마치 제가 맨 처음 나스닥 하방 베팅 할 때와 느낌이 좀 비슷하긴 하다. 꼭 자기 전에 불편하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결국 다 하락 마감해 있더라. 이때와 느낌이 좀 굉장히 비슷하지 않냐라는 이야기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 변곡이 그 중요한 변곡일수록 버텨요. 이렇게 좀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긴 있습니다. 여전히 아래쪽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자리들
계속해서 못 넘고 있고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베팅할 수 있고, 물론 위쪽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그런 점들 좀 잘 생각해 보시면서, 굉장히 쫄리는 자리입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 아래쪽으로 베팅하는 거 굉장히 쫄리죠. 굉장히 쫄리는데, 이제 사실 그렇게 쫄린 상황에서 베팅했던 것들이 항상 끝이 좋을 수는 없지만 한번 잘 풀리면 끝이 굉장히 좋을 수 있다는 거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쫄지 않고 보이는 대로 대응하면 된다. 어젯밤에도 결국 뭐 되돌리지 않았냐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 변동성 지수들도 지금 보시면 안 죽어요. 예. 변동성 지수 죽을 듯 하지만 결과적으로 다중바닥형 만드는 그런 과정 안에 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계속해서 그래도 저점은 낮아지더니 이제 저점들이 스물스물 높아지는 이런 모습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다. 22.8이라는 자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저항인데, 이 자리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다라는 거, 시장의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다른 것들도 좀 보자고요. 달러 인덱스, 뭐 보시다시피 달러 인덱스도 이 다중바닥형 가능성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중바닥형 만드는 과정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특별히 할 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오늘 밤 오늘 밤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원달러 환율 잘 보셔야겠죠, 그죠? 원달러 환율 한국 급락했는데, 원달러 환율 급락했는데, 이 원달러 환율이 오늘 다시 이거 양봉으로 다시 되돌리면 됩니다. 어제의 하락이 언더슈팅이었다면 계속 달러 들고 가고 오히려 지금 달러 매수해야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젯밤 달러 인덱스 상승했으니까 이런 점들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른 것도 좀 보자고요. 뭐 10년물 금리 이런 것들 계속해서 이 금리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연준이 올해 금리는 없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시장은 계속해서 지금 금리를 떨어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10년물 금리 3.4가 굉장히 중요하다. 3.4 붕괴돼서 아래쪽으로 가면 완전히 레벨 다운이고, 뭐 연내 금리나 가능성을 강하게 반영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어젯밤에도 금리가 떨어졌던 거는 한편으로 은행들의 불안감이 계속되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지금 기술적인 이런 모습들 보면요, 전형적으로 계속 아래로 가는 그림입니다. 이거 지지력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림이죠, 그죠? 3.4라는 자리가 워낙 중요한 지지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당장 대폭락은 하지 않고 버티고는 있지만 음봉의 하락 마감이 이걸 지지력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분명히 계속해서 아래로 가려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자리가 붕괴가 되면, 중요한 자리가 전저점이 붕괴가 되면 대폭락하는 거기 때문에 이 지금 움직임이 약간 좀 정체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뭔가 아래쪽으로 강하게 쏘아붙일 만한 그런 이슈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그냥 단순히 기술적으로 그냥 아직 아래쪽으로 붕괴시킬 완벽한 준비가 안 돼서 버티는 것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근데 분명히 아래쪽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 2년물 금리도 그렇습니다. 2년물 금리도 지금 굉장히 약해요. 보시면요, 2년물 금리는 더 약합니다. 그래서 전저점 자리까지 거의 다 내려왔어요. 아래 꼬리 달았지만 의미가 없다. 얘는 레벨 다운, 얘는 레벨 다운 이미 현실화 된 거고요. 여기 있는 이 직전 저점 자리, 여기 붕괴시킨 지 벌써 일주일째예요. 이쯤 되면 굳었어요. 이쯤 되면 레벨 다운은 굳은 거고, 언제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냐를 가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채권시장 변동성 지수가 여기서 많이 급등을 했겠죠. 그리고 지금 이 구간에선 변동성 지수가 지금 잠시 차분하나, 언제든지 채권시장 변동성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금리 다시 대폭락하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 여전히 높습니다. 잘 봐야 돼요. 지금 금리가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면 이거 시장의 호재가 아니고 오히려 악재일 수 있고, 지금 이런 금리의 모습은 이 미국 은행주들의 주가의 움직임과 매우 비슷합니다.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이거 지금 똑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은행주들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모습만 봐도 어젯밤 은행주들이 어땠는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젯밤 은행주들 좀 움직임들 좀 간단하게 살펴보자면은, 일단 뭐 제일 강한 놈이 JP모건이었더라고요. 대형 은행주 지금 보시면 물론 낙폭은 작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음봉의 하락 마감한 게 이게 지지력을 의미할 수 있냐고요. 지지력 의미하는 거 아니죠. 언제든지 이거 오늘 밤이라도 대폭락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변동성 확대되어 있는 상황이고 잠시 급락 때문에 쉬어간 건데, 지금 보시면 반등이 안 나오고 있어요. 의미 있는 반등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요까지 빠졌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요까지 올라왔단 말이죠. 요까지. 그리고 지금 올라왔던 걸 생각하면 아래쪽으로 얼마나 더 많이 빠져야겠습니까? 지금 뭔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JP모건만 봐도 그죠, 뭐
그 JP모건이 이 정도면 다른 거는 안 봐도 상황이 안 좋겠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것들은 보시면 아예 전저점 붕괴돼 갖고 이제 랠리를 시작했고, 그러니까 급락을 했고, 그러니까 S&P가 장중에 약했고요. 장 초반에 갭 상승하면서 S&P가 올랐지만 결과적으로 장막판 되면 다 되돌렸다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웰스파고, 뭐 이런 친구들, 대형은행들도 지금 대형은행들도 어제 전저점 붕괴시키고 계속해서 하락세 진행시키고 있어요. 심지어 그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웰스파고는 이제 전저점 자리 하나 남았네요. 완전 하락 추세로 전환되기 직전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 은행주들이 지금 당장은 최근엔 이제 뉴스가 없어서 조용한데요. 이게 지금 아무런 소식이 없다라고 이게 안심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 소형은행들은 뭐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대형은행들이 이 정도면 소형은행들은 볼 것도 없죠. 당연히 지금 저점이 지켜지지가 않겠죠. 예, 그리고 그 도이치뱅크가 또 살짝 또 위기 전이 가능성이 좀 있긴 있는 듯 하더라고요. 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도이치뱅크가. 도이치뱅크가 어제 이제 뭐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요거 도이치뱅크의 CDS가 크게 올랐더라고요. 어젯밤에 보니까. CDS는 디폴트 스왑이죠.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니까 얘가 올랐다라는 거는 우리는 아직까지 뭔가 모르지만은 이 도이치뱅크의 뭔가 내재적인 불안감이 뭔가 있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멀쩡하면 이게 이렇게 오르겠냐고요, 그죠? 얼마나 이거 매매하는 분들이 똑똑한 분들인데, 하여튼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아직도 불안감은 여기저기서 좀 계속이 되고 있다. 디폴트 스왑이 왜 이리 높아졌냐, 아직까지 이유는 알 수 없는데 뭔가 시장에 불안감이 있는 거다라는 거 좀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어젯밤 미국 증시 내용은 좀 전반적으로 다 봤습니다. 은행 이슈 조금만 좀 더 짚어보자면은, 지금 이제 이 SVB고 뭐 아니면 뭐 퍼스트 리퍼블릭이고 지금 미국 중소형 은행들 문제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해결되려면은 일단 얘네 빨리빨리 매각이 돼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얘네 은행을 우리가 매수하겠소, 내가 인수합병 하겠다 라고 하는 후보자들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거죠. 그 SVB 그 파산하고 나서 이 보시면 지금 아무래도 좀 시장 상황이 좀 불안하잖아요. 불안한 상황에서 누가 투자를 하려 그럽니까? 그러니까 뭐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등등의 활동이 없어졌다라고 월가 전문가가 진단했다라고 합니다. 자본시장이 정체됐다라고 하죠. 그래서 아무튼 빨리빨리 이런 은행들이, 부실한 은행들이 인수합병이 되고 이런 문제가 그래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일단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다. 그 와중에 DB, 도이치뱅크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뭐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 급등하는 등 뭔가 좀 불안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하여튼 그 개인의 문제예요. 네, 개인의 문제. 이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거. 우리 정보력으로는 알 수가 없죠. 뉴스 나와야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내용을 좀 살펴봤고, 한 가지 이야기만 좀 하고 넘어갈게요. 요거 좀 재밌는 자료라서 요거 하나만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지금까지 연준이 첫 번째 금리 인하를 했던 때의 시장 조건을 이렇게 도표로 정리를 한 겁니다. 아래쪽은 실업률이고 위쪽은 이제 인플레이션, 물가지표인데요. 지금까지 첫 번째 금리 인상을 했던 때를 보면 대부분 실업률이 4에서 5% 정도 됐을 때, 그리고 CPI가 2% 정도, 2에서 4% 정도 레벨대로 떨어졌을 때, 그때 첫 번째 금리 인하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 수준이죠. 지금은 코어 CPI가 한 4.7 이 정도 되죠. 지금 4.75 이 정도 되죠. 그러니까 평상시 연준이 금리 인하하던 그 기준과는 분명히 높고 실업률도 너무나 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금리 인하를 할 때는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시장 참가자들이나 아니면 그리고 저도 그렇고요. 연준이 저는 결국 연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무슨 일이 생겨갖고 실업률이 좀 치솟고 물가가 뚝 떨어지는 때가 올 거다. 그게 오래 있을 거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조건이 조만간 맞아지면은 금리 인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때 1980년대의 사례는 지나치게 인플레이션이 높았던 그 폴 볼커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때는 좀 이때는 지금과 워낙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때는 해석하지 않는 걸로 하고, 이 정도를 보는 게 좀 어떤 표준적인 상황인 것 같다라는 거. 근데 지금 이 표준적인 상황에 부합하지 않고 있죠.
근데 아무튼 저의 생각은 조만간 좀 시간이 지나면은 실업률이 높아지고 물가가 뚝 떨어지면서 금리 인하를 급하게 하는 그런 때가 오지 않겠느냐. 그게 일단 뭐 저의 시나리오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이런저런 이야기 쭉 좀 드려봤고요. 오늘 한국 증시 뭐 봐야 되겠습니까? 오늘 한국 증시 뭐 특별히 뭐 할 거 없습니다. 그죠? 예. 일단 뭐 코스피는 일단 뭐 신나게 올라가고 있고 코스닥 저기 일단 네 그렇습니다. 뭐 그 코스피는 제가 뭐 특별히 할 말이 없고요. 예, 코스피는 일단 일단 위로 올라가고 있고 저항 소화하고 있고 자꾸 이러니까 여기다 당장 아래쪽으로 베팅하고 일단 그런 건 할 수 없고 계속 올라가는 그림이니까 일단 조금 더 타이밍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코스닥은 어떻겠습니까? 코스닥은 오늘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물론 오늘 다시 장대 음봉으로 확 떨어지면서 다시 이 1190대까지 떨어지면 모르겠는데 지금 오늘 이렇게 마감을 한다면 코스닥 아래쪽으로 들고 가는 거는 분명히 안 됩니다. 예. 분명히 그런 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 제 생각에 이렇게 시작부터 강하면은 글쎄요 오늘 물론 뭐 장중에 되돌릴지 안 되돌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워낙 좀 중요한 때니까 오늘은 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좀 잘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전부 다 되돌릴 수도 있긴 있거든요. 지금까지 코스닥 아래쪽으로 들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장막판까지 잘 한번 지켜보시고 장막판에 되돌리면은 계속 홀딩하는 거고 안 되돌리면은 이거 코스닥 아래쪽으로 보는 건 인버스는 포기해야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다시 잡든가 포기하든가 하여튼 지금 당장은 아니겠죠. 이렇게 마감을 해버린다면요. 그래서 요까지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그 말씀드렸다시피 뭐 코스피는 뭐 계속 일단 뭐 지가 조금 더 올라봐야 아직까지 반등에 불과하니까 제가 특별히 할 말 없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 일단 뭐 이런 식으로 잘 버텨주는 거 뭐 이런 모습들까지는 일단 이 정도 모습만 나와도 일단 달러 더 들고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이제 장중에 장대 양봉이 좀 더 튀어나오면은 이제 더욱더 달러 매수하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하여튼 요즘 시장 변동성이 좀 크니까 미국 증시도 보면은 오전하고 오후가 완전 다르잖아요. 오늘 한국도 그럴 수 있다고요. 오전하고 오후가 요즘 계속 달라지고 좀 그런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어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안 나가시고 계속 좀 시장 지켜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하여튼 달러 이 정도만 해도 제 생각엔 더 좀 들고 갈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음봉으로 마감하거나 오늘도 하락 마감하면은 달러는 더 이상 들고 가면 안 되겠죠. 그죠? 하여튼 뭐 요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뭐 나머지는 특별히 볼 거 없는 것 같아요. 뭐 삼성전자 좀 더 올라가도 문제 없고 뭐 하이닉스 좀 더 올라가도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에코프로비엠 이런 거 지금 아래쪽으로 볼 만한 근거 없습니다. 이거 오늘 이 정도 하락 마감 한다라고 해도 그다지 큰 의미는 없을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오늘 에코프로비엠은 하락하면서 다시 21만원 붕괴되거나 그러면 이제 아래쪽으로 다시 베팅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어제의 상승을 전부 다 되돌리면은 하락 베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니고선 이거는 그냥 눌림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